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를 또 새롭게 점검하는 시간이죠. 저희 금요일 3시에 인사를 드릴게요. 저희 사나이 오치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솔지입니다. 정말 최근 시장이야말로 정말 치열했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더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저희 유일한 방법, 저희 사나이 오치열과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하단의 QR코드 보이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시고 하단의 QR코드를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치열한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수익 안겨다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사나이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한번 수익률들을 최근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9월에 추천이 나갔던 선익 시스템 29%라는 수익률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란 톡방 안에서 21,000원에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 그 이후에 29%라는 상승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시장이 힘들어도 갈 종목들은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저희가 그뿐만이 아니라 웹스, KPX 생명과학까지도 저희가 최근에 노란 톡방 안에서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유니드, MC넥스, 알로이스, 대원화성은 저희가 방송에서 공략을 해드렸던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도 보시면 모두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이 어려워서 그냥 덮어두고 지켜보시기보다는요. 이렇게 저희 사나이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노란 톡방 안에서 제시를 해드리는 노란 톡방 공약주도 받아가시고요.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 생방송 공략주도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노란 톡방 안에서 9월 초에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매수가를 21,000원대로 잡아드렸고요. 진입 후에 보시면은 계속 급등이 나와주면서 29%라는 상승이 나와준 종목입니다. 이러한 종목들 시장이 어려워도 정말 재료만 있다라면 정말 움직여주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종목들을 저희가 노란 톡방 안에서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저희가 노란 톡방 공략주로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제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20%가 넘는 수익을 챙겨다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노란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저희가 매수 라인 그리고 매도 라인까지도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이러한 수익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KPX 생명과학 한번 차트로 살펴보시면요. 저희가 이 시점에 매수를 잡아드렸고 21일 날 매도 사인을 드리면서 23%라는 수익 챙겨다 드릴 수 있었다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나이 오치열과 함께 하신다라면 여러분들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매일 수익을 챙겨다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힘든 시장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수익은 꼭 챙겨가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사나이 오치열 2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이번 주 시장 정말 힘드셨죠. 그렇지만 이번 주를 조금 마무리를 하시면서 다음 주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 사나이 오치열 전문가니까 그 해답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해답을 전달해 주실 저희 사나이 오치열 전문가님 모셔볼게요. 전문가님 잘 지내셨나요? 아이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나이 오치열, 사나이 오치열의 오치열입니다. 지금 뭐 추석 연휴 끝나고 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자, 추석 연휴 끝나고는 상승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왔어요. 아주 요만큼 나왔습니다. 반짝, 그쵸?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기대에 전혀 못 미쳤다. 전혀 못 미친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오고 다시 또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환율이 13년 만에 네. 자 정말 어떡하죠? 1399원. 네. 자, 1399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약간 내려왔는데 뭐 지금 1400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1,400원까지 갈 수 있다. 저는 그쵸. 개인적으로 1,400원까지 찍고 고근처 라인에서 약간 머물렀다가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1,400원 자리를 뚫어주진 않았다.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진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정말 답이 없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밌는 이슈가 뭐냐면은 혹시 앵커님 네. 그 미주를 좀 하시나요? 미국 주식을 좀 하시나요? 저는 네, 하긴 합니다. 하긴 하시나요? 네. 요새 좀 수익률 어떠세요? 저는 사실은 네. 정말 고마워요, 미국 주식이. 환율 때문에. 네, 환율 때문에 그나마 커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저도 제 그 미주 잔고가 마이너스가 한 10%인데 이게 환율 때문에 수익이 그나마. 한 6% 정도. 오. 자, 이게 참 재밌는 현상. 그쵸. 자, 여러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저 미국 주식 많이 하진 않습니다. 크게 하진 않는데 주로 한국 주식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뭐 미국 기업 탐방 직접 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국내 주식들은 제가 기업 탐방을 가기도 하는데 미국까지 가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물론 제가 뭐 애플도 쓰고 뭐 아이폰도 쓰고 뭐 이런 거 쓰면서 그런 그 전자제품은 제가 사용을 할 수 있겠으나 이제 갈 수는 없잖아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로 한국 주식을 권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환율이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CPI가 뭐 어쨌든 저쨌든 좀 정점을 찍었다. 그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찍은 상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락이 나오냐. 뭐 그 예상보단 안 좋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CPI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상보단 안 좋았다는 그런 이슈 그리고 이게 연준 의장뿐만 아니라 연준 부의장까지 뭐 이름 어렵습니다. 뭐 브레이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의장까지 원래는 1등만 기억하잖아요. 그쵸. 저희 의장만 기억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의장만 네. 기억하고 하원 의장 이런 거 펠로시 이런 것만 기억하고 1등만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부의장까지는 기억할 필요가 없는데 전 부의장과 현 부의장 그리고 제롬 파월까지도 4%까지는 올릴 거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께서도 우리도 따라갈 거다. 자, 이렇게 악재가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10월 달에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온 건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엔 선반영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시장은 긍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이슈가 하나하나 소문. 솔직히 말해서 인플레이션 정점이 언제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10월 달에 갑자기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또 뜨면 어떻게 돼. 러시아가 갑자기 또 밀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런 악재들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이 뜬구름 잡는 소리에서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인류가 뭐냐. 뭐 이제 어려운 시장 속에서 내 현금 보유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인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인류가 되실 수 있게 제가 어디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죠? 바로 저희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는 저희 노란 톡방 안에서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도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시장이 앞으로 또 어떻게 흘러갈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단에 저희가 QR코드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시고 하단에 그냥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가 뜨실 겁니다.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9월 그리고 10월 하반기 동안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을 꽉꽉 차곡차곡 쌓아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뭐 너무 맨날 뻔한 얘기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저희와 함께 동참을 하셔서 정말 나에게 수익을 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 가져온 종목이 바로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첫 번째로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 최근에 애플페이 관련해서 굉장히 상승 흐름이 나와준 종목들이 많아요. 사실은 어제 시장에도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든지 한국정보통신이 저희가 각각 뭐 10%, 2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그 후발주자를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다라고 하네요. 전문가님, 최근에 애플페이 관련주에서 급등이 이렇게 나와줬는데 오늘 가져온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방금 차트, 나이스 정보통신 그리고 한국정보통신 관련되어 있는 카드 관련주죠. 뭐 VAN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그 카드 리더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다.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슈팅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개인 투자자이시다 보니까 그 관련 섹터들, 나는 이거 관련주들 중에서 별로 안 오른 거 잡아가지고 슈팅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예전에 뭐 한일사료 막 이런 게 막 미친 듯이 오를 때도 저는 후발주자를 잡아가지고 50% 수익 내고 나오듯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아니 나이스 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 이런 뭐 정보통신주 좋아요. 그런데 좋은데 얘네들이 20%막 30% 이미 저점에서 대비해가지고 올랐는데 여기서 들어가기가 그쵸. 무섭잖아요. 맞아요. 사실 무서워요. 개인 투자자분들 아무리 뭐 그 스캘핑 좋아하고 막 단기 막 빠바방 막 난 데이 최고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나는 상한가만 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긴장이 됩니다. 뭐 1, 200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또 시원시원하게 해요. 그쵸. 막 3천 막 이렇게 합니다. 한 종목에 3천 넣기라는 게 물론 네. 뭐 큰 뭐 대부호 막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은 뭐 쉬울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우리 같은 개미들은 3천만 원 한 종목씩 넣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종목 3천 넣어가지고 30% 먹으면 1,000만 원인데 이게 반대로 뚝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기다리던 후발주자. 자, 이제 뭐 애플페이, 뭐 이제 팀쿡 측에서 네. 애플 측에서 무슨 이야기를 또 했냐면 제가 이제 거꾸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네. 세 번째 그 PPT 맨 뒷장 보면 애플페이가 한국 상륙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한국 상륙이 가능한가? 애플이 원래 앵커님 네. 핸드폰 뭐 사용하세요? 저 아이폰이요. 아이폰 네. 사용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아이폰이랑 네. 갤럭시랑 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아이폰도 사용하고 갤럭시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갤럭시의 가장 큰 장점이다. 그래서 저는 제 분신처럼 지갑을 가지고 다니긴 해서 저는 이제 삼성페이가 별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편하다고 저도 사용은 해봤거든요. 네. 편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잠깐 나갈 때 이렇게 찍 하면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넘어갈 때 가장 아쉽다. 난 이제 주머니에 뭐 안 들은 특히 남자분들. 네. 맨손으로 다니신 분들 많잖아요. 그쵸. 주머니에 뭐 넣는 거 저도 싫어합니다. 저도 그래서 맨날 들고 다니는데 그런데 그중에서 나는 아이폰 넘어가기 가장 싫은 이유가 바로 애플페이가 안 되기 때문이다. 삼성페이가 되기 때문이다. 내 핸드폰에 지갑이 다 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조금 걱정이 됐었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애플에서는 이제 우리도 된다. 자, 애플에서 국내 애플 미디어 서비스 이용 약관에 애플페이 관련 약관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국내 제휴사랑 국제 브랜드 신용 직불 카드에 대한 수수료 안내를 넣은 거예요. 여기다 넣은 상태인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이제 애플페이 출시를 할 거다. 한국에다가 상륙을 시킬 거다라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애플페이 뭐 이제 수수료나 뭐 이런 거 들어간다는 게 아이폰 사용자들에 대한 VAN 사용량이 급증을 할 것이다라는 건데 이 VAN 사용량이 급증하면은 어디에 수혜를 받는 바로 제가 가지고 온 이 회사의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미 밸류에이션 자체가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시가총액 대비해 가지고 영업이익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그 저점 구간의 바겐세이라는 이런 환율 미친 장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 그냥 따뜻하게 언제 상장 폐지될지 모르는 그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이런 기업들을 매수를 해서 기다렸다가 이걸로 돈을 벌면 이걸로 나중에 카드를 애플페이를 사용을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가님, 기관이 6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조금 또 눈에 띄는 종목이네요. 이게 네. 그 속된 말로 맛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이 기관에서 매수를 하면 와 이렇게 그 매수세가 좋다, 이게 수급이 좋다라고 하면은 야 이 종목 맛있겠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기관은 사실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쵸? 돈을 잃으면은 그 나라 그 기업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재무가 안 좋으면 일단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잘. 그런데 이 기업들이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2020년도부터 해가지고 2020년도, 2021년도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무슨 추이냐면은 개인 투자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업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그 추이가 뭐가 나와 있냐면은 이 사람들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1등이 외국인. 외국인은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네. 이렇게 잘 하는지. 그쵸. 그런데 그 2위가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동소이한 그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관처럼 외국인처럼 우리가 움직여 준다면 우리도 그렇게 큰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익률이 좋은 거는 당연히 그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듣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기관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6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지만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은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 같이 빠져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사실은 매수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모멘텀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바로 애플이 이제 국내 애플페이 관련해서 약관을 추가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약관에는 이제 세금이라든지 지불 방법이라든지 청구 이러한 내용들이 관련된 세부 내용이 담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내 출시 임박을 앞두고 있다. 그러한 기대감으로 사실은 어제 시장에서도 나이스 정보통신이라든지 한국정보통신 이러한 종목들이 큰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아직 움직여주지 않은 이 종목을 가져왔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가셔야겠죠?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애플페이가 도입이 된다라면 이 시장 자체는 정말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받아가시고요. 저희 매수 타점, 매도 타점까지도 저희가 노란 톡방 안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서둘러서 켜시고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저희가 나이스 정보통신 그리고 한국정보통신이 뭐 각각 어제 18.3% 그리고 25.5%라는 상승이 나와줬는데 그 후발주자로 가져와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얼마나 상승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나요? 일단은 뭐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재무제표 뭐 이런 것들 뭐 BPS, EPS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려운 거 귀찮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잘 안 보시는 거 거기를 토대로 봤을 때 제가 못 가도 잠시만 이거 일단 제가 이 종목의 차트를 먼저 쓱 보고 넘어갈 건데
현재 차트가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장대 양봉, 거래량 장대 양봉이 쭉 나와줬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추세 자체가 꺾이면서 쭉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솔직히 이 종목은 30%, 40% 이렇게 수익을 가지고 가기는 좀 아쉽다.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수익률을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못해도 왜냐하면 시장이 시장인 만큼 너무 네. 많이 눌렸어요. 네. 너무 많이 눌렸으니까 솔직히 지금 아무 종목이나 사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식 하시는 분들, 뭐 투자하시는 분들, 뭐 아무 종목이나 사라. 부동산은 반대예요. 지금 일단 사지 말아라. 일단 기다려봐라. 일단 전세 할 거면은 전세하고 월세 차라리 월세 살아라. 매매는 일단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그거랑 반대입니다. 주식은 지금 현재 저점에서 뭐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코스피 3000 시대가 도래했을 때 와 이거 수익률 60% 넘었네 이러면서 웃으면서 팔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제가 아무 종목이나 사도 오릅니다.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는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막 종목 막 여러 개 남발하는 네. 그런 노란톡방들도 비하는 건 아닙니다. 뭐 나쁜 건 아니고 사람들 여러 입맛대로 매수를 하면 되겠지만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딱 한 종목씩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서 이거 한 종목으로 뭐 언제 어떻게 수익이 나냐 이래 할 수 있지만 항상 수익이 거의 뭐 제가 포트폴리오 매일 보내드립니다. 이성윤 전문가가 매일 그 시장 끝나면은 올려드리는데 결국 일단은 이제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네. 이제 헛소리 하지 말고 이 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이 종목이 네. 뭐 하는 회사냐? 자 현재 카드 결제 천조 시대가 성큼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들어서고 있습니다. 고인플레이션에도 비대면이나 보복 소비에 대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앵커님 같은 경우에는 네. 예전에야 뭐 우리가 뭐 쇼핑을 하면서 뭐 그게 있잖아요. 뭐 구찌든 뭐든 뭐 이런 것들 뭐 루이 루이땡. 그죠 네. 루이땡 뭐 루이비땡 뭐 이런 것들 네. 자 잠깐 네. 제가 나갔네요. 네. 이러면서 이제 예전에 막 줄 서서 기다리고 백화점 가서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이런 것들 잘 안 사서. 그쵸. 근데 줄 서서 기다리는데 앵커님도 혹시 줄 서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우 줄을 안 서셨다. 이런 걸 안 좋아하시나요 혹시? 네. 아 안 좋아하신다. 네. 본인이 명품이다. 살짝 그런 마인드세요? 그렇게 넘어갈까요? 네. 좋습니다. 저도 이제 내가 걸치면 다 명품이다. 살짝 이런 마인드라서. 너무 좋은 마인드네요. 그럼요. 그런 거 필요 없지만 간혹가다 네. 간혹가다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제 뭐 가끔 지갑이라든지 뭐 이제 벨트라든지 아우터라든지. 그렇죠. 네. 이런 것들 걸치 하나쯤은 이런 거 있으면 좋은데 네, 돈 버는 맛도 있고. 그렇죠. 네. 돈 버는 맛도 이제 수익률 탁 땡겨가지고 탁 익절하고 하야지 한 딱 그런 맛이 있는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필요하냐? 자 이제 그 가가지고 백화점에서 살려면 기다려야 돼. 줄 봐. 대기 시간 몇 시간이에요? 2시간 걸립니다. 대기 시간 2시간이라고요? 놀이공원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그쵸.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물론 가도 현금 박치기 하시는 분들이 없겠지만 3, 400, 500, 600 하는 거 현금 박치기 누가 하시는 분들 계실 수 갑자기 이렇게 백 들고 가가지고 이거 다 현금인데요 이러시는 분 없겠지만 없겠죠. 어쨌든 네. 카드 결제가 그만큼 어마어마한 매출량이 늘어나고 있다. 7월 동안 전체 승인액이 작년 그 동월 대비해가지고 65% 올랐습니다. 그냥 보복 소비가 말이 안 되게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자, 이 기업 VAN 사업을 영위를 하고 뭘 영위를 하고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사업을 영위를 하냐. 일단 국내 최초 좋죠. 자, 그리고 국내 최대 신용평가 회사다. 그리고 VAN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개인 기업 간의 그 점유율이 그냥 1위입니다. 1위. 우리나라에서 이 기업 모르시나요? 하면은 고등학생. 자, 고등학생도 알 것 거예요. 같아요. 그렇죠. 네. 왜 고등학생이라고 했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취업을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취직을 못한 백수다.
백수인데 취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 기업, 이 중소기업이 뭐 하는 그 한 달에 얼마를 주고 그 뭐 급여가 어느 정도 연봉이 어떻게 돼 있고 뭐 이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뭐 매출액이 이 기업의 매출액이 총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보려면 이 기업의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검색을 하는 그런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어쨌든 자 설명하는 게 좀 어렵네요. 네. 예, 그 이름을 말하면 다들 아실 텐데 앵커님 혹시 네. 이 기업 알고 계셨나요 원래? 저 알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이 기업을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한번 이 설명해 기업을 주세요. 알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 코드 여러분들 보이시죠?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입니다. 기본 카메라 실행을 하시고 하단에 QR 코드 비춰보시면 영어 링크 조그맣게 뜨세요. 그 링크를 클릭하고 입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저희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애플페이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 그리고 이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 벤사를 갖고 있어요.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대형 벤사를 6곳이나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럼 VAN이 뭐지? 벤이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피지산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들 많이 해보셨죠? 온라인 쇼핑을 할 때 카드 결제를 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동의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 중간에 껴있는 게 바로 피지사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식당을 간다라든지 뭐 미용실을 간다라든지 이런 곳들을 갔을 때 우리가 카드를 결제를 하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 벤사한테 수수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정말 어떻게 보면 현금을 쓰시는 분들이 없죠. 지금 뭐 국민 평균적으로 봤을 때 카드를 3.5개 이상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정말 카드가 없으면 없었지 보유를 하게 된다라면 보통 3.5개에서 5개까지 뭐 보유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많은 카드들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를 우리가 뭐 오프라인에서 뭐 미용실을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뭐 우리가 항상 모든 걸 다 카드로 결제를 하고 있는데 그 회사에 우리가 지금 돈을 벌어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럼 왜 이 종목이 왜 아직 안 올랐어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는 그 자회사들 다음으로 움직여주는 경향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오지 않은 이 시점에 이 종목을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받아가시려면 굉장히 간단해요. 여기 하단에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 카드에 들어가는 이 벤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회사를 지금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벤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제가 어제 초밥을 먹었거든요. 초밥을 네. 먹으면서도 제가 카드를 냈는데 이 카드사에 또 이제 이 벤사라는 곳에 맞아요. 우리가 수수료를 또 지불을 하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제가 또 앵커님이 네. 제 멘트 다 뺏어가긴 했는데 그 여러분들 이제 피지사 이런 거 다들 아시잖아요. 피지사 아는데 왜 이건 모를까? 왜 이거는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알 필요가 없어요. 기업을 말하면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네, 피지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게 좀 있는데 이거는 뭐 한쪽에서 이제 과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또 그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가고 싶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랩을 좀 오늘 좀 업텐션 돼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저? 오늘 너무 즐겁게 방송하시는 그렇죠. 것 한 같아요. 2주 만에 제가 방송하니까 네. 역시 방송 체질인가? 아니 집에서 차트 볼 때 회사에서 차트 볼 때는 이렇게 재미가 없다가 언제 올라가나 하다가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제 좀 재밌네. 이게 나와가지고 말을 하니까 오늘 역시. 말씀 많이 해드릴게요. 남은 역시. 시간. 맞아요. 제가 멘트 욕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은 또 스피디하게 한번 말씀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앵커는 혹시 그거 아시나요? 마이데이터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네, 마이데이터라고. 어렴풋이 아는 건 어떻게 아는 거죠?
좀 대충 안다. 정확하게는 네. 모르겠어가지고. 아, 네. 일단은 또 저한테 토스를 하시네요. 네. 제가 멘트가 멘트 욕심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많으셔가지고, 역시 앵커님이 역시 그게 있어요. 네. 일단은 그 마이데이터가 여러분들 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요새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은행, 뭐 하나은행, 뭐 이제 좀 뭐 기업은행 이런 데 굉장히 많죠. 여기에 뭐 농협이나 뭐 이런 데에서 뭐 정보 동의를 뭘 하면은 뭐 이제 그 자기 인증을 하면은 막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흩어져 있는 계좌 속에서 내 돈이 얼마나 숨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개인 정보 그 정보 보호 그 정보 동의를 한다. 그 정보 수집 동의를 한다. 이거 버튼 하나만 누르면은 흩어져 있는 내 목돈을 찾아드리겠습니다라는 광고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 다들 보셨을 겁니다.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셨을 텐데 이게 바로 마이데이터다. 이게 뭐지? 이 마이데이터를 하려면은 이제 여러분들 뭐 농협이든 우리은행이든 뭐 신용 정보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용 정보 예전에는 그 신용 점수를 알려면은 뭐 은행을 가가지고 저는 뭐 이거 뭐 제출하고 저 누구누구다 주민등록증 내고 뭐 사본 찍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 신용 등급이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버튼 하나 띡 누르면은 신용 정보, 신용 점수 800점, 900점, 아유 좀 400점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튼 하나 눌러가지고 내 신용 점수와 신용 정보들, 개인 정보들을 열람을 할 수 있게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제 친구 중에도 제 친구 와이프죠. 정확히 네. 말하면 제 친구 와이프에서도 이제 은행원을 또 하고 하는데 마이데이터 이거를 눌러달라고 이거 정보 동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하고 뭐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리하더라고요. 혹시 앵커님 뭐 그 네. 뱅크샐러드 뭐 이런 거 어플 이름은 말해도 되죠? 뱅크샐러드 네네네. 혹시 그거 아시나요? 네네, 뱅크샐러드? 알죠. 아, 사용하시나요? 해봤어. 토스 이런 거죠. 오, 맞아요, 네네. 맞아요. 제가 뱅크샐러드를 홍보 아닙니다, 여러분. 뱅크샐러드를 사용을 네. 하는데 월급 급여나 뭐 인센이나 이런 거 한눈에. 그리고 이제 금융 그 수입이나 그리고 뭐 손실 난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나와요. 이거 딱 누르면은 현재 총 자산 해가지고 네, 맞아요. 야, 이거 좋더라고요. 그 좋죠. 와, 이거 원래는 뭐 우리은행이나 뭐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이런 거 여러 개 딱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총 얼마 있다 하니까 이게 좋으면서도 찝찝하고 이게 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이게 괜찮나? 이게 지금 괜찮은 건가? 근데 이제 미주 보면 또 괜찮네 이래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렇게 한 대 묶어가지고 여러분들 편리하게 사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은행이나 카드나 금융투자, 보험, 뭐 IT까지 네. 연결돼 가지고 마이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마이데이터를 사용을 하려면은 이 기업들의 개인 정보를 다 열람을 해야 하는 결국에는 B2B 서비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매일 쓰는 그 신용카드 뭐 온라인 결제라든지 오프라인 결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카드 단말기를 또 제공을 하고 거기서 또 수수료를 챙겨가는 그러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또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내가 이 한 가지 플랫폼에서 나의 정보를 한 번에 집약적으로 볼 수가 있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또 얼마나 좋으냐면 내 자산 상황을 파악을 한 번에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뭐 공과금이라든지 이러한 것들까지도 또 파악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이제 또 시작을 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커지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빅데이터, 마이데이터 그 사업 자체가요.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2027년에는 하나로 26조 원 규모의 시장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시장의 전망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지금 차트적으로 봤을 때 조금 저점이었죠. 조금 떨어졌었죠. 지금 시점에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렇게 급등이 한번 나와줬었는데 전문가님 네. 왜 나왔었죠?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슈들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 애플페이죠. 애플페이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보복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뭐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그 네.
왜? 아니. 네.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즐겁게 하셔가지고. 아, 재미있어가지고. 네. 역시 저는 뱉는 거를 좋아합니다. 자, 뭔가를 이제 딱 기사 보면서 이번 방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는데 저번 주에는 추석이잖아요. 추석에 그렇죠. 이제 물론 다들 저희 네. 가족들은 다 주식을 합니다. 다 주식을 하는 가족들인데 주식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여기 있으면 어차피 다 저희 부모님이고 하니까 제가 말해봤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니까 네.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자, 없는데 여기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 자체가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잖아요. 그거 그쵸.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다. 자, 일부 종목 어쨌든 약간 네. 급등 나온 거 애플페이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 좀 이슈 여러분들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대면 보복 소비에 대한 것들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빅데이터 시장이 5년 동안 시장 규모가 2배가 됐습니다. 그냥 네. 2배가 된 상태인데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2부 종목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많아서 지금 시간이 빠르게 없어요. 넘어가 볼까요? 자, 시간이 네. 없기 때문에 1부 종목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하단에 톡방에서 QR코드.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빠르게 제가 두 번째 방송 공약주에 대해서 좀 빠르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좋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에게 토스를 또 할 텐데요. 두 번째 방송 공약주도 여러분들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아니라요. 바로 전기차 무선 충전기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힌트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들은 저희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 두 번째 종목은 또 이제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종목이죠? 그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사실 이 기업을 처음 들었을 때 이게 이 기업이 전기차? 이 기업이 뭐 그쵸. 충전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1년 됐나요? 벌써 1년 됐나요? 와, 시간 빠르네. 한 1년 정도 전쯤에는 급등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한 2배 정도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올랐냐면은 OTT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이름 말할 뻔했어요. 네. 어쨌든 디즈니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그거에 따른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다. 힌트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너무 그쵸. 이거 이번에 다 말씀드린 건데 네, 이거 어쨌든. 아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왔냐면 작년에 한 2배가 올랐다는 것 자체가 움직임이 굉장히 크다. 일부 종목들은 지주사기 때문에 후발대로 조금씩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슈팅 한번 나오면은 상한가 빵빵빵 나오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뭐 다들 아시죠? IRA 뭐 이제 그 미 바이든 대통령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리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자국민에 들어와 있는 그 미국 내에 만들어진 그런 이제 공장이 아니면은 뭐 수혜를 받을 수 없게 하겠다. 네.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시행을 하면서 우리나라 전기차들에 대한 수혜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크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EU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저 멀리 시작을 해봅시다. 자, EU에서 중국을 겨냥을 해가지고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금지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앵커님 이거 보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혹시 이해를 하셨나요? 네. 그러니까 인권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아닐까요? 이 법안의 취지는? 인권은 항상 중요하죠. 자, 인권은 항상 중요합니다. 배터리랑 그쵸. 네. 역시 눈치를 채고 계셨는데 일부러 또 말씀 많이 하시라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백치미로 밀고 가시는 건가요? 자, 어쨌든 자 일단은 그 EU에서 그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강제노동? 중국에서 강제노동하는 데가 어디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신장 위구르족 그쵸. 이쪽에서 그 신장 쪽에서 나오는 원자재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리튬이라든지 뭐 2차 전지 배터리에서 리튬이 굉장히 좋잖아요. 리튬 이온 양극재 뭐 이런 것들 뭐 양극재 만들 때 그 뭐 배터리 만들 때 양극재가 굉장히 필수적인데 리튬이 들어가면 예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리튬 조금만 넣자 뭐 이런 이야기 리튬 넣으면 폭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루미늄 박해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노란 톡방에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어쨌든 EU 측에서 이제 신장 그 지역에서 그 신장에서 나오는 그 원자재 그 좀 제한을 하자 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은
그러면서 천연가스가 같이 오를 수 있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이슈들, 그리고 배터리 2차 전지다가 이제 중국 쪽에서 원자재가 안 나오면은 결국에 가지고 있는 그 회사들이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약간 상승이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어제 오늘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연가스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왜 오르는지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아셔야죠. 그렇죠. 모르면은 안 됩니다. 모르면은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오르고 호주랑 유럽에서는 에너지 난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러시아에서는 중국이랑 인도 쪽이랑은 사이가 좋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중국이랑 인도 쪽에다가는 이런 것도 내가 너희들한테 원자재 지원해줄게.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럼 이거를 다른 데다 갖다 다시 팔까? 왜냐면 한 20달러에 사가지고 40달러에 갖다 팔면 우리가 이득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 네.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거 우스갯소리입니다. 네. 실제로 이런지 몰라요. 네. 어쨌든 아직 나온 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러면서 천연가스나 뭐 이런 뭐 뉴욕에서 엄청나게 막 급등이 나오고 있다. 뭐 결과적으로는 호주랑 유럽에서 에너지 난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가스를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 그 이슈 한가운데에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금 보시면요, 유럽 연합에서 강제노동 금지법을 추진을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뭐 배터리 원자재라든지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부품들 이러한 것들을 지금 강제로 노동을 했다라는 게 드러난다라면 입국, 수입을 금지를 하겠다라는 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서 지난 6월에는 미국에서도 강제노동 금지법을 또 발표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업체가 또 반사이익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뭐 상승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가져온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져서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지난해 3배를 뛰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 이러한 것들로 지금 눈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이렇게 무선 전기차 충전소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를 주목을 해보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는 제가 중간에 뚝뚝 끊는 이유는 네. 제가 숨을 약간 고르려고 하는데 네. 숨을 고르다가 내 차례가 언제 오지 이렇게 해버렸는데 결과적으로 앵커님께서 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러시아 푸틴이 현재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다시 좀 진지하게 제가 계속 업텐션만 하면은 뭐 네. 예능 프로인 줄 아실 수도 있으니까. 자, 네. 어쨌든 자, 일단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G7에서 미국이 진두지휘하면서 우리 가격 상한제 도입을 하겠다.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원유 가격 여기까지 맞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장 이례적이에요. 사실 전무후무한 일인데 원유 가격 상한제다. 뭐 예전에는 하여튼 긴 이야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긴 이야기는 이거 한번 잠깐 한 단어 뱉으면 제가 10분 훌쩍 넘어갈 뻔했는데 네. 지금 뭐 그런 것들은 필요 없이 지금 현재 CME에 따르면 현재 천연가스 10월분이 전 거래일 네. 저번 달 작년이 아니라 네. 전 거래일 대비해 가지고 이번 거래일에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루 만에 10%가 뛰는 그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천연가스가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이거는 안 되겠다. 뭐 태양광이나 뭐 이런 것들 이쪽으로 뭐 새롭게 우리가 직접 채굴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게 바로 전기차다. 자, 전기차에 대한 수혜를 받는 잠깐만, 이거 전기차 수혜 제대로 받고 있는 거 맞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슈는 분명히 있어야죠. 미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전기차 충전소 9억 달러 자금을 승인을 했습니다. 네. 9억 달러라고 하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9천억인데 네. 9천억 원인데 이제 1조가 넘어요. 네, 1조 2천억 원. 1조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 안타깝다. 1조 2천억 원이 다 됐죠. 네. 넘나요? 네, 그 정도? 넘네요. 네. 제가 환율을 잠깐 착각했어요.
와, 넘죠. 넘어가지고 지금 어쨌든 자금을 승인을 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전에 윤석열 정부가 그 공약을 네. 그 대통령이 취임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전기차 충전 요금으로 5년 동안 내 네. 임기 동안 네. 동결을 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자,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중요한 것들은 기억을 했다가 나 만약에 이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거 키보드로 써가지고 아 대통령님 이거 이렇게 동결한다고 하시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은 전기 값은 제가 봤을 때에도 쭉 네.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유럽 전기차나 뭐 이제 독일 3사나 뭐 전기차들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테슬라다 뭐 폴스타 뭐, 네. 뭐 리비안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니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전기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에 저는 딱 그 논점을 전기차에 두고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 충전소에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전기차 충전소를 1년 동안 2,000대씩 설치를 하겠다라고 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한 10년 동안 3만 대 정도, 3만 대 이상을 만들겠다. 2030년 동안 그 전기차 충전소를 3만 대 이상 만들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시작을 한 이 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받지 않은 그리고 아파트 뭐 주택 공급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주택 그 아파트를 만들 때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소는 필수입니다. 네. 자, 필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환경부가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보급 사업자로 맞아요. 채택을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이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냥 너희 그냥 해버려. 왜냐하면은 물론 그 대기업에서 약간 분할돼 가지고 나와 있지만 그래도 대기업입니다. 네. 다른 뭐 시가총액 뭐 가벼운 그런 종목들과는 좀 차별화를 둘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고 정부 사업을 직접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것만 체크를 하셔도 굉장히 큰 그렇죠. 이슈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이 종목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좀 빨리 네. 넘어가 보도록 할 건데 현재 네. 예전에 그 차트가 예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네,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죠. 맞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그 이후로 와 진짜 저점을 다시 다져줬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기업은 테마도 테마인데 네. 재무도 좋고 테마성으로도 큰 이슈를 받을 수 있을 수 있고 예전에 제가 항상 말했죠. 갭 상승이든 갭 하락이든 나오면 그 갭을 메꾸게 되어 있다. 뭐 그런데 지금 제가 제 손으로 제가 차트를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갭이 어디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못 하는데 중간에 지금 차트 중간에 갭이 있죠. 자, 갭 상승했었는데 그 다음에 갭 하락을 그 메꾸면서 이제 갭을 메꾸면서 그 자리를 맞춰주고 있는데 그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안내를 해드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이슈가 너무 좋다. 1부 종목, 2부 종목 재무도 좋지만 이슈가 반드시 있는 종목을 제가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제가 여러분들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런 시장에서 주식을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주식을 시작을 하시고 남들 마이너스 40%, 30% 이럴 때 주식을 매수를 다시 하셔서 크게 수익 혹은 회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전기차 충전소에 1조 원 가량의 그 지원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2030년 동안 3만 대 이상을 설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라고요? 바로 이 국가에서 지정한 이 환경부에서 지정을 한 충전소에 대한 보급 사업자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말은 충전기 설치 그리고 유지 관리 그리고 운영의 모든 과정을 이 회사가 오로지 단독으로 독과점 형태로 이제 영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차트 보셨죠, 여러분? 지금 들어가셔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까지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지금 방송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서둘러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꺼내시고 하단의 QR 코드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 이 전기
전기차 시대가 계속해서 커지는 마당에 충전기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 충전소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지정을 한 이 회사를 받아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는데 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제가 이슈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 진짜 장이 미쳤다. 환율이 이렇게 1,400원 가까이 네. 갔는데 괜찮을까 하는데 이때가 포인트입니다. 공포의 사고 환희에 팔아라. 다들 아시죠? 지금 괜찮나 해도 되나? 이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노란 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제 리딩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아무런 돈도 드는 게 아니고 그냥 입장만 하시면 되니까요. 서둘러서 입장을 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